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단체장들이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옛 거제대교의 안전관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곳곳이 갈라지고 훼손됐는데도 제대로 된 보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창녕 함안보에서 올 들어 첫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남조류가 급속히 증식해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은 올해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녹차 주산지인 하동군 화계면에선 요즘 가루녹차 생산이 한창입니다. 식음료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루녹차의 생산도 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경남과 부산, 울산과 또 국토교통부가 총리실 검증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 검증의 규모와 성격 또 결과를 두고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소음과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지난 4월 내린 결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김해 신공항 계획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검증단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갈등이 커져왔습니다. 그 뒤 첫 만남을 가진 경부울 단체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미소를 띤 채 인사를 나눴지만 김해 신공항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온 만큼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경부울이 함께 논의하기로 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책판정위원회의 규모와 성격, 전문가 구성 등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관문공항의 새로운 건설이냐의 논란이 총리실 검증이란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옛 거제대교의 안전관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각의 곳곳이 갈라지고 훼손돼 위험한데도 이 부족한 예산 탓에 제대로 된 보수나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옛 거제대교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교각을 살펴봤습니다. 다리를 떠받치는 교각은 이미 곳곳이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닷물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집니다. 교각 간의 거리가 짧아 어선 충돌 사고도 잦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어선 사고만 3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32.4톤 이상의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했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옛 거제대교는 지난 2015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지. 신경 쓰이지요.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더 큰 문제는 보수 보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71년 준공된 옛 거제대교는 신대교 건설 이후 농어촌 도로로 변경되면서 관리 주체가 거제시로 이관됐습니다. 거제시의 예산은 부족하고 2015년부터는 경남도의 지원마저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유지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제시는 8월부터 10톤 이상의 중형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버스 통행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차량들에 대한 통행을 제한을 유도하면서 저희들은 교량의 안전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계획 아래 업무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탓만하거나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밀양, 양산, 창녕 등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옵니다. 비는 밤사이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강수량은 역시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30도 이상을 보이던 낮 기온이 24도에서 27도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출근 시간대 내륙에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김해 20도, 창원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양산 31도, 창녕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0도, 합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평년 기온 아래로 떨어졌다가 모레 일요일에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낙동강 창녕 함안보에선 올 들어 처음으로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남조류가 급속히 증식하는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경남 창녕 함안보. 푸르던 물이 초록색으로 변했고 가까이 가보니 군데군데 녹조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녕 함안보 구간에서 측정한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밀리리터당 4천여 개. 하지만 일주일 만에 9천여 개로 2배 이상 늘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첫 조류경보입니다. 6월 들어서 수온하고 해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조류 성장에 적합한 수환경이 형성됨으로써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포함한 녹조는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급증합니다. 이번 조류경보는 작년보다는 6일 늦고 최근 5년 중 가장 늦은 것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비가 많이 내려 조류 번식이 정체됐던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창녕 함안부는 재작년부터 23개를 부분 개방하고 있지만 조류 발생을 막지는 못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보를 완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에 가장 저렴한 비용과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수문 개방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당분간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으로 남조류 증식이 계속될 거라며 수질 오염원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녹차 주산지 하동군 화계면에선 요즘 가루 녹차 생산이 한창입니다. 식음료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루 녹차의 생산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하동군 화계면 녹차밭. 녹색과 검은색 천이 녹차밭을 덮고 있습니다. 찻잎은 햇빛을 차단하면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잎이 커지고 엽록소도 많아져 녹색이 더 진해집니다. 하동군의 녹차 재배 면적은 720헥타로 이 중에 10%인 70헥타에서 차광 재배로 가루 녹차를 생산합니다. 차를 수확할 때도 햇빛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아침에 작업을 합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가루 녹차 잎을 수확하는데 올해는 봄철 저온과 고온 등 이상기후로 찻잎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가루 녹차 수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생산하려는데 날씨가 안 받쳐주고 이러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찻잎을 가공시설에 넣고 말려서 가루 녹차로 만들면 무게는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가루 녹차를 기준으로 지난 2017년에는 29톤, 지난해에는 33톤 정도가 생산됐고 올해는 목표치 70톤보다 적은 5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생산된 가루 녹차는 미주 대륙과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볼 때 이제 그 안전성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이제 그 경쟁력이 품질하고 안전성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제 고급차는 물량이 부족하고 티백용 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가루 녹차는 식음료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돼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이에 맞춰 가루 녹차의 재배 면적 확대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힘을 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한 창원시가 이를 지역 산업에 어떻게 접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능 전기를 스마트 산단에 접목한다는 계획인데요. 미래 생활과 산업을 장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지능 전기를 기계 산업에 접목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능 전기는 전기와 전기 신호를 보다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시간이 되면 켜지고 꺼지는 가로등 대신 조도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철덩어리가 즉 다시 말해 기계 중심의 산업이 전기의 어떤 지능적인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가 대처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키워드로서 저희가 지능 전기라고 했습니다. 창원시는 강소특구의 지능 전기 기술을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창원 국가 산단에 접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한 그 전기 통제력, 제어력이 있는 기술들이 곳곳에서 개발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기업으로 이전하고 아니면 기업과 전기연구원이 함께 개발하고 스마트 공장과 나노 신소재,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 당장 산업계에 접목이 가능한 지능 전기 기술은 많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선 기업들의 기술 이전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핵심 기관과 첨단 특화 산업단지를 분리해 조성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3km 떨어진 이곳에는 첨단 특화 산업단지가 들었습니다. 지능 전기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시험한 뒤 바로 옆에 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 이전합니다. 창원시는 10년 동안 72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다음 달에 강소연구특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평균 자책점과 이닝당 출루 허용률 부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투수가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에이스 루친스키 선수인데요. 박성은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5월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은 투수에게 주는 신한 마이카 월간 투수상을 NC 다이노스의 드류 루친스키가 선정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I feel great. It's quite an honor. It takes a whole team's effort. Defense played great behind me all month, and it's really special to get that award.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아주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평균 자책점이 1.03이라는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No secrets. Just going out there and doing what I can do, and giving my team a chance behind me to make plays behind me, and they did that all month for me, and continue to do it, and hopefully we can keep that rolling. 5월에 출장한 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승리는 2번에 그쳤어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I mean, wins are an individual stat, and that's not what we're concerned with. It's a team sport. We're concerned with winning ball games at the end of the day. That's all you can. Just go out there, do the best you can. That's all you can control. 시즌 초반에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하셨는데 NC 다이노스 팀으로 이적하면서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 don't think there was any difficulties. I think I struggled early just finding the strike zone. Once we found that, things went a lot easier. As far as good things being here, everything's awesome. Teammates are great. The city's awesome. We have a beautiful new ballpark. I mean, couldn't ask for more. 비가 와서 훈련이 없던 날에도 그라운드를 찾아서 훈련하는 모습이 알려졌어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It's just my routine. It's my day after I threw. I want to play catch. I'm lucky enough I have a great group of people that came out and supported me. A translator, trainer, a bullpen catcher. I mean, these guys are great, and without them, I wouldn't be able to stick to my routine. 한국 야구 경기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좀 익숙하시지 않을 텐데 어떠신지요? Yeah. I mean, we have awesome fans here. It's great. It's great. I mean, I feel like I go home and I'm still singing all the songs in my head when I'm at home too. But it's awesome.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걱정되던 것이 어떤지 아니면 기대되는 것이 있었나요? I think
once you get here, it's just baseball. I mean, yes, we're in a different country than I'm used to, but it's baseball. I mean, the guys are still your teammates. You go out there and work hard every day, and I mean, I think everything I've expected it's been here and more. 이번 시즌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 mean, for our team to do well, be in the playoffs, and have a chance to win the whole thing. 다이노스 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support. You guys are awesome, and go out there and do the best we can for you every night to get a win. 다시 한번 5월 투수상 축하드리고 부상 없이 계속 경기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Really appreciate it.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통영 문화도시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진행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여성회관에서 열립니다. 2019 힐링이 있는 길거리 공연이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고성군 백새공원에서 펼쳐집니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반 창녕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밀양시 산회면의 한 식료품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100제곱미터와 지게차 2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식 지게차 충전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가 김경수 도지사에게 구체적인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도민운동본부는 질의서에서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5개의 시군 진료권을 하나로 설정할지 아니면 2개로 설정할지, 중 진료권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설립할지,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의 공모와 지정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에 대한 입장을 SNS에 올린 것에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2번 있었고 그 내용도 조례 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져 위법하지만 폐업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인 창원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그리고 고성군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며 해당 지역의 감면 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액의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중동지구 남측도로 8개 노선에 오늘 오후 3시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돼 중동지구 19개 노선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25일로 예정된 유니시티 아파트 1, 2단지 2,864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도로를 모두 개통한다며 상습 정체 구간인 평산로와 의창대로, 원희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항공업체인 ANH 스트럭처가 최근 2019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 설계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 분야의 세계적 회사인 다소 시스템과 민수 항공기 인증 시스템의 구축과 국제 공동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항공기 설계뿐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전자 분야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로 국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사천시가 양액 재배를 통해 미니 수박을 수확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사천시가 수확한 16개 종류 700주의 수박은 하나에 1에서 3kg 안팎으로 핵가족이 먹기 좋은 크기며 당도는 최고 11.8브릭스입니다. 양액 재배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작물의 질병이 적고 선체로 일할 수 있어 고령의 농민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 대표단이 어제 유네스코 파리 본부를 방문해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표단은 파리 본부에서 진주시의 다양한 문화 자산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으며 특히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의 이병헌 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여부는 오는 8월 이후 심사단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남해안 남중권 단체장들이 4차 산업혁명 해양 관광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7박 9일 동안 미국 연수를 다녀온 곳에 대해 연수 보고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와 광양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천과 남해, 하동, 여수, 순천 등 8개 시군 단체장 등 공무원 26명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연수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